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시장의 팽배한 금리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FTX가 인수했던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좀 움츠려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16.3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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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술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내일 있으면 파월의 연설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 또 전체적인 우리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런 기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경제, 거시시장 역시도 비트코인과의 점점 이제 연결성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는 볼라드 연은 총재가 이제 강력한 매파적인 인물이죠. 아무래도 이제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필이면 또 파월 연설 전날에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의 장은 안 좋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나 또 이제 중국의 봉쇄 등의 여러 가지 영향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의 흐름, 그리고 그 시장의 방향 등을 어떤 것을 보고 또 체크를 해야 하는지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블라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중국의 봉쇄령이 좀 시장을 한파로 몰아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저희 1시간 동안 투더골드문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아님, 우리 어제 또 축구 경기 보셨나요? 제가 2대2 상황에서 봤거든요. 그 전에 좀 늦게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근데 하필 또 그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봐가지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니, 축구라도 이겼으면 진짜 그 시장에 또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또 하필 그때 블록파이 이야기가 또 시장에 또 맞아요.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졌는데 안타깝게 또 블록파이 이야기까지 겹쳐서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했습니다. 좀 방송 준비하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포츠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제 좀 하루가 또 재밌게 돌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16강 진출하려면 가나가 좀 잘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뭐 재미있는 우리 또 축구 얘기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또 이번 주 계속 일정들이 많이 있고 일정들 플러스 우리 아까 나스닥과 좀 연관되면서 장이 흘러간다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상황 어떤가요, 시장? 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체크해보는 것이 우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그 전주에 있었던 이슈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봐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슈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이슈가 뭔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대를 알아야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주말까지 이슈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파월에 이제 회의록 공개했던 그 내용들 아무래도 내일 파월 연설이 있다 보니 이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후에 팬토큰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위믹스 상패에 아무래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정말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위가 어려운 나라죠. 저 또한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 공산당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시위의 뭐 규모가 사실 작은 것에 비해 뭐 부풀러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반기를 드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좀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블록파이 파산 그리고 제네시스의 이제 앞으로 어떤 향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주요 지표랑 이벤트 일정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일요일 날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제 제대로 나스닥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4일 동안 나스닥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나스닥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수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을 네. 의미하거든요. 특히나 월드컵도 있었고 이런 추수감사절,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의 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시장 참여자가 적어졌을 때 당연히 그때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수준 16K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이사록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나스닥이 왜 이렇게 빨갛게 끝났는지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제임스 몰라도가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강경한 매파인데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된 이야기를 했고 뭐 5에서 7% 이상의 기준금리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필 연설 전날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미국 증시가 휴일로 휴장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4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 자체가 많이 적어졌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들 또 더 짚어볼 게 있는데 의사록의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네. 그 적절하다는 것은 아마 50bp죠. 네, 50bp를 맞습니다. 밟을 것이다라는 것에 시장에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기울어졌는데 그런데 이 긴축 조절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하는 것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좋지 못한 상황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균형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네. 고용 시장의 불균형,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긴축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천천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애매한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응 자체가 FOMC 의사록 공개가 이제 4일 정도 쉬었던 미장 휴장 전에 네. 맞춰서 또 이런 공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다음에 나올 이제 12월 14일 날 있을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 수가 적어진 상황에서는 원래는 김치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려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달아서 장이 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전에 수급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든 기관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이제 좀 맞물려진다고 생각을 네. 해보면 가벼운 코인들이 이제 사실 펌핑을 제대로 줬어야 했던 것이 맞는데 네. 그런데 그 일자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필 위믹스의 상패가 목요일 날 나온 거죠. 네. 네. 24일 날 이제 7시에 나오면서 전체적인 김치 코인이 이제 좀 펌핑을 제대로 못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개인 보유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 참여 자체가 많이 그때 이제 좀 많이 네. 펌핑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투심이 많이 꺾였겠죠. 네네네. 꺾이면서 이제 시장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치코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지 못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FOMC 회의록을 봤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 50bp에 대한 가능성만 시사하고 좀 끝났던 모습이었습니다. 12월 14일 다음 달에 금리가 50bp가 올릴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 수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거의 4일 동안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으로 이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위믹스 상패 소식 24일에 들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김치 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또 우리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월드컵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월드컵 쪽으로 좀 눈길이 쏠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덜 몰리는 게 아닌가. 뭐 전에서 얘기하셨듯이 펜토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었다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펜토큰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펜토큰뿐만 아니라 칠리즈 코인 역시도 여기 네. 연결이 많이 되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칠리즈 코인을 분석해드렸을 때도 이제 그 전에 240원대의 중요한 저항대 라인,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네. 엑싯을 위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하시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살펴볼 게 이 펜토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기가 진행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으면 그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펜토큰 역시도 이제 그 전에 우리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 펜토큰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기준으로 펜토큰을 이제 찾아본 것이고요. 코인마켓캡에 펜토큰 자체를 이제 나열했을 때 거래량이 높은 순으로 지금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펜토큰 옆에 보시면 최근 7일에 이제 가격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게 아르헨티나의 펜토큰 모습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랑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좀 졌죠. 네, 이런 맞아요.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펜토큰 NFT 컬렉션이 굉장히 30%가량이 빠졌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그날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짜로 볼게요. 11월 22일입니다. 그 경기 당일이죠. 경기 당일에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졌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날 시간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시간봉으로 보시면 지금 22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이미 가격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이때 경기가 네. 7시에 시작했거든요. 아. 오후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7시 전후로 변동성이 있긴 하죠. 이때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미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 의미는 이미 경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그 어떻게 보면 관심이 조금 빠진 것이죠. 네. 빠졌고 그리고 생각보다 펜토큰이 이제 나에게 준 혜택이 크게 없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이제 체험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아니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쏠렸었겠지만 그런데 이런 항상 이런 가격 자체는 항상 일어나기 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감에 떨어지고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는 장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펜토큰 역시도 기대감이 가장 반짝였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워낙 그리고 변동률이 크고 이렇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에 네. 이제 잠시 투자를 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로서 보시는 것은 좋지만 투자의 처로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하실 때 그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이슈로 인해서 많이 펜토큰이 올랐지만 경기 시작도 전에 좀 물량을 팔아 넘기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믹스가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무비블록처럼 그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위믹스 상패 소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장영욱 대표의 그런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건데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대로 된 내용은 없었거든요. 이제 좀 업비트나 이제 그런 거래소 측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좀 돌리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줬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많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의 휴장이 있었죠. 이제 나스닥 휴장을 잠시 보실 건데 이제 그 4일 동안의 휴장이 되면서 원래 이제 조금이라도 늦게 상패 소식이 정해졌다면 그러면 이제 김치코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되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많이 돌았을 것이다, 수급이 돌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우선 가장 큽니다. 우선 나스닥 장이 휴장이 이틀 정도 이제 제대로 된 적이 이제 제대로 됐었죠. 그래서 이제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열었다가 또 일찍 닫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장 참여자 자체가 많이 없었을 때 이제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가벼운 코인들 1,000억대 이상 되지 않는 코인들이죠. 네. 그런 코인들 위주로의 펌핑이 기대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런 코인들이 이제 잠시 좀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그 전의 상황을 좀 보실 건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좀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뉴스인데요. 9월 달에 코인겜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칭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네. 이거 뭐냐면 이제 반토막난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4%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만 명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 그리고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실 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통계인데 보시다시피 0.1개에서 10개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 수,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좋지 못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코인 자체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치코인 쪽으로 수급을 기대하셨을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위믹스의 상패 소식이 이제 보시다시피 24일 7시 40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속상했던 게 그 위믹스 코인 거래 지원 이 공시가 뜨기 전에 이미 단독으로 뉴스 보도가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사실 좀 속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이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여기에서 가장 주된 종료 사유가 어쨌든 네. 유통량에 대한 법 위반이거든요. 네네네. 유통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사실 웬만한 김치 코인들 중에서는 위믹스가 가장 컸다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많은 투자를 일어났을 그런 것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미루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네. 행동을 좀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김에 이제 만약에 좀 단단히 이제는 좀 앞으로 FTX 사건 이후로 조금 더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 이제 만약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법률적으로 제대로 뭔가 법률 규제를 한다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든지라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안타까운 것은 웬만한 이제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로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제 소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 이런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8일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인데 그 기간 내에 가처분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못 벗어나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네.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상패 소식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치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코인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상패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아크나 이런 코인들 역시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상패가 되는데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이게 그 거래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이 실질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살펴봤을 때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업비트랑 빗썸 위주로의 거래량이 높죠. 그래서 95% 이상이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가장 상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단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상패가 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바이낸스에 상패가 됐는데 괜찮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어떻게 바이낸스에 상패가 됐는데 괜찮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바이낸스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코인이 실질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상패가 된다면 얼마나 좀 빠지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기회에 유통량이나 이제 아무래도 상장 계획, 로드맵 같은 것들을 지키지 못한 코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 내가 투자한 코인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로드맵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때 그 전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위믹스가 상패가 뜨기 전에도 공시가 전에도 기사로 먼저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흘러간 건지 정보가 벌써 새 나간 건지는 좀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믹스 상패 소식이 들려왔지만 또 바이낸스에서도 여러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이나 지금 현재 미미한 코인들 계속해서 상패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골드가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사실 바이낸스 안에서 1%대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다는 얘기를 비트초아님께서 여러 번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패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 코인이 그 거래소 안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차지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좀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정말 대대적인 또 개편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는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또 결제 코인으로도 쓰려는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트위터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해도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전에 4일 동안 나스닥 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 사실 김치코인 위주로 펌핑이 일어난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렬이 된 다음에 무거운 코인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김치코인 쪽으로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지코인 쪽에 호재가 뜨면서 이제 도지코인 쪽으로 수급이 또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20%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역시도 제가 이제 코코아톡방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런 매도의 모습이 엑시스를 향한 이제 매수일 가능성이 크니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실 건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6월 달에 말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 전에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에 있을 때 항상 이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도지코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주가를 흔드는 범인이었거든요. 이제 그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테라루나 사태 이제 직후였기 때문에 이때는 코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시장에 많이 증폭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선 차라리 도지를 파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는데 그걸 지켜준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뭔가 할 것이 있다라는 거 실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80원대의 도지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또 살펴보실 게 뭐냐면 머스크가 애플이랑 구글에서 트위터를 제거한다면 스마트폰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본다면 이제 트위터 2.0이라고 해서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직접 이제 올린 거고요. 이제 트위터가 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를 모습을 보인 거고 동영상 플랫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광고 시스템도 할 것이고 이런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가 그래서 늘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시끄럽게 일을 단행하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트위터 가입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이 트위터 가입 사상 최고치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 또한 늘었고 그리고 블록체인과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위터 글을 보면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관련된 것들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가입자 수를 늘렸다라고 보여지고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살펴보실 건 이 블루 배지인데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옆에 보시면 아이디 옆에 파란색으로 블루로 체크된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제를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살펴보시면 그 블루 배지를 8달러에 한 달에 구독 경제식으로 결제가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결제를 했을 때 중간 인앱 결제라고 해요. 네. 그 시스템 자체가 가져가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사에서 가져가는 이제 수수료가 30%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제외하는 다른 뭐 우회하는 방법, 이걸 라이트닝 결제라고 하는데 이런 네. 방법을 쓴다든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독자적인 스마트폰 뭐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는 거고 사실 이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이제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강도 높은 이제 반항을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나 이런 얘기 하니까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다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코인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한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코인 자체가 항상 끌고 왔던 문제점들이 그게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 변동폭이 크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아왔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그 꼬리표를 좀 잘라주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을 사면 결제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코인의 가장 그 초창기 목표죠. 페이먼트, 그런 지불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지금 당장 실시되기엔 사실 무리가 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되는 모습들, 호전되는 뉴스들이 뜬다면 이제 더 강한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송금형 코인 그리고 도지 이런 코인들의 좀 더 이제 좀 뉴스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호재가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그때 단기간으로 잠시 매수했다 매도하시는 것 역시도 좋은 매매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트위터 회사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트위터에 대한 정말 굉장한 사랑이 돋보이는데요. 현재 결제 시스템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플과 또 안드로이드 쪽에서 30% 정도의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탈피하고자 또 다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그것을 도지코인으로 좀 결제를 하게 된다면 도지에 또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추아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송금형 코인 쪽이나 도지코인 쪽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저번 주에 열렸었는데 사실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좀 반대로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뭐 이렇게 매출이 늘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지수에도 좀 나중에 영향이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초아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우리가 모두 생각했을 때 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결제 플랫폼들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프 시즌이 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결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나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서 1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때 소비에 대한 이제 과한 소비로 또 치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워르장의 연설이나 이런 모습에 좀 눌림의 요소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파월 연설 등을 통해 좀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정이 된다 생각해요. 사실 내용은 다 비슷한데 맞아요.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시장이 이제 많이 붕 떠 있는 상태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온화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FTX 사건이나 여러 가지 여파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실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루만져 주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유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파워를 유지하려는 것이나 아니면 좀 유지하면서 조금씩 눌러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출이나 이런 개인 소비자분들의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역시도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니 앞으로도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뭐 고용 지표까지 살펴봐야겠지만 이러한 지금 지표들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코로나 봉쇄 다시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나스닥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문호를 걸어 잠그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네. 이제 하루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이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되었잖아요. 생활화가 될 때 보시면 점점 이제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파가 되기 편하긴 하지만 덜 아프죠. 그전보다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증가가 됐지만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3년이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가 않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걸어 잠그냐라는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나 이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흰 종이가 공산당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공권력을 의미하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방정식을 또 이용을 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SNS나 개인적인 얼굴 뭐 이런 인식 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돌려가서 우회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 전의 모습들과는 다른 것들은 중국 같은 상황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이 최고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당의 정권을 항상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시민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당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례적인 네,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에 사실 강력하게 눌러줄 수밖에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제 좀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횡보를 보면은 이제 유럽 쪽과의 좀 친밀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를 끌어내렸고 이제 하필 또 연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봉쇄 역시도 이제 중화권에 있는 증시들을 끌어내렸고 나스닥 역시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중화권에서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리게 된 점,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다시금 좀 권력을 확보하려는 시진핑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우리가 시위로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난다는 거 큰 일이잖아요.
시위가 우리나라처럼 좀 활발하지 않은데 시위를 펼쳤다는 점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중국과 좀 손을 잡으려는 모습인데 지금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국 쪽과의 좋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이제 미국에서 단행하면서 미국 내부에 있는 회사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유럽을 약간 배척한다는 의미로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라면 유럽 쪽은 중국 쪽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코인, 중국 코인 쪽으로 수급이 그래서 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국 상황을 봤을 때 중국계 코인 쪽으로 지금은 현재 수급이 좀 덜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표가 몇 개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연설이랑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시적인 경제보다는 기술적인 이슈, 특히나 제네시스에 관련된 이야기 2부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에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인 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파월의 연설이 있고요. 금요일에 우리 또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